네, 60페이지의 급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었고요. 그 60페이지에 보면 급수가 무엇인지, 그다음 급수와 수열 사이의 관계, 그다음 급수의 성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가 다 끝난 후에 한번 꼭 써보시고요. 한번 쓰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 중에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것들은 체크하셔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쓰고 필요한 부분 암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제 하나씩 배워볼게요. 자, 61페이지로 가면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배우고 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것을 공부했었죠. 자, 이번 단원에서는 각 수열의 한 길이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더하는 거, 수열끼리 수열의 한 길이 쫙 더하는 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더하는 것을 우리가 급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가 뭐냐,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으로 연결한 식,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해서 AN에서 그 수열이 계속 나가잖아요. 끝까지 쫙 더한 거, 그걸 우리는 급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수는 뭐다? 모든 수열에 있는 항을 쫙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더하는 거고, 그럼 수열에 우리가 합을 나타낼 때 시그마를 썼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그마를 그 수원에서 배웠나? 그죠? 수원에서 시그마를 배웠죠. 그래서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 그죠? 이 기호가 오랜만이어서 이 기호 어떻게 됐었던 거냐면 시그마가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AK 이렇게 썼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시작하는 항, 그리고 여기가 끝나는 항이죠. 끝항. 여기가 시작항, 여기가 끝항인데 지금 이 급수는 지금 우리가 수열이 끝까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더하는 거여서 요 끝항에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이게 무한대가 들어가 있어. 무한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해서 이제 요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급수다. 요 전체가 의미하는 게 급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지?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얘는 그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계속 더하는 겁니다.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급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수.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그 SN을 배웠었죠.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자, SN 여기다 다시 써줄게요. 이렇게. 아, 여기 위에 써 있구나. 네, 여기 보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SN은 A1부터 A2까지 해서 AN까지 더하는 거, 그리고 기호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이 둘을 그쵸?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자, 여기 끝항이 이렇게 있는 것과 이게 무한대로 돼 있는 거, 무한대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으면 급수라고 하고 끝이 있으면 우리가 SN이라고 했는데 이 SN을 여기서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부분합. 자, 급수는 무한히 더하는 건데 얘는 n번째까지만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급수의 입장에서 보면 부분이죠. 일부분.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에 일부분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부분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외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러면 여기 정리돼 있죠? 밑에 있습니다. 자, 급수랑 부분합을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고 A1부터 AN까지 해서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거, 무한대까지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를 우리는 급수라 하고요.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그쵸?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합은 S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부분합의 표현법은 두 개인 거예요. 그쵸? 이거를 구분해줘. 자, 급수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고 부분합은 S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부분합은 표현법이 두 개인 거예요. 그것도 같이 둘 다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용어를 정확히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급수랑 부분합 두 개를 정확히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급수랑 부분합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자, 급수는 n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급수는 이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값 s의 그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이 수열이 일정한 값 s에 수렴을 하면, 그러니까 부분합이 s에 수렴을 하면 급수는 s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한히 더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은, 그래서 잠깐 연습장으로 가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장으로 가서 A1 더하기 A2 A4 A5 A6 A7 그래서 쭉 더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급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쭉 더해서 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죠? 계속 커질 수, 보통은 그냥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계속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까지만 더한 게 S1이죠. 그지?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한 게 S2입니다. 여기까지 더한 게 S3이고요. 다시 써볼게. 자, 여기 A1까지 더한 게 S1, A1이랑 A2를 더한 게 S2, A1, A2, A3을 더한 게 S3, 이렇게 더한 게 S4, 이렇게 더한 게 S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S6 이렇게 해서 S7 이렇게 됐죠. 그렇지? 그럼 이게 계속 더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그 AN까지 더하면 이게 SN이겠죠. 그죠? 그럼 계속 더하면 어떻게 돼? 이게 계속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 급수라는 건 이 부분합들을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이 SN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만약에 S라는 수에 어떤 숫자에 수렴을 하게 되면, 수렴을 한다는 건 얘가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게 수렴을 한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 그지? 같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건데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느낄 때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이해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분합을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이 S에 수렴을 하면 그 급수는 S에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의 급수 S를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급수가 S에 수렴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편 급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그 수열이 발산할 때 급수는 발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그 합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뭐 엄청나게 커지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 여기서도 역시 발산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 없다. 알겠죠? 우리는 수렴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용어가 처음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급수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때는 우선 n번째 한 가지의 부분합, 자 이게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하고 그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수렴 발산을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요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n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을 구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하고 이 SN이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고 이 SN이라는 수열이 발산하면 발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급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기 한글로 써줄게요, 선생님이. 자,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두 번째 부분합의 극한값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부분합을 구하고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예제 10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0번. 자, 교재 62페이지에 예제 10번입니다. 10번 보면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번에 자, 1 요점은 곱하기예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무한히 계속 더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급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야겠죠. 자, 급수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하고 두 번째 부분합의 극한값을 찾아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우리는 SN을 구할 겁니다. SN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여기까지. 그죠? n번째 항까지 여기까지만 더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더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또 분모의 분수가 있을 때 이거 부분 분수 분해죠. 부분 분수 분해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이게 뭐냐면 a 곱하기 b 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공식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거 다시 외워주세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요건 부분분수 분해라고 하거든요. 부분분수 분해 이렇게 되니까 자, 얘를 시그마로 써보면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를 부분분수 분해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분분수 분해. 자, 요 k가 a이고 요게 b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b.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k 플러스 1에서 천천히 해볼게요. k 플러스 1 b 마이너스 a분의 1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분수 분해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k 마이너스 k만 없어져서 1분의 1이니까 이 앞쪽은 1이라서 안 써도 돼요.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제 여기만 남겠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k에 1부터 차례대로 넣습니다. 자,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3 빼기 3분의 1 이렇게 고 3을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n이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좀 다시 써볼게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없어져.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 중간이 다 사라져요. 중간이 다 사라지는데 여기 보면 맨 앞에 게 남았죠? 그러면 여기 중간도 계속 사라질 거고 얘도 이렇게 사라지고 맨 마지막 게 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남아? 이렇게 대칭되게 남아요. 대칭되게 남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SN인 거예요. SN. 자, SN. 이게 SN이야. 자, 구했죠? 부분합.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SN의 극한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는 거고 이게 발산하면 발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 각각 붙일 수 있죠. 그럼 1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1은 0이니까 그렇죠? 얘는 1에 수렴하겠지. 그치? 자, 그 부분합을 수열로 하는 수열 SN의 극한값, 부분합의 극한값이 1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수는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처음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리고 수 1에 있던 이런 그 공식들 이런 것들 뭐 시그마에 대한 성질들이 다 쓰여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을 다 복습을 해주시고 잘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네, 조금만 연습하면 네, 어려운 부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냥 지금 보는 거랑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듣고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다시 수원 부분이나 이런 것도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막 기호도 많이 나오고 과정도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겁먹지 마시고 네, 연습하면 됩니다.
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모든 급수가 다 수렴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꼭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예제 10번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1분의 1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됐죠. 네. 자, 역시 이게 플러스 점점점이니까 얘는 급수입니다. 급수. 자, 급수는 부분합 구한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부분합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부분합. 자, SN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죠. 바로 시그마로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를 K로 그냥 바꾸시면 요게 일반항이에요. 여기다가 해서 K로 바꾸면 되니까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그 일반항 부분에 분모에 무리식이 있죠. 무리식이 있으면 네, 무조건 유리화합니다. 유리화한다. 알겠죠? 네, 유리화. 자, 유리화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에다가 이게 루트 플러스 루트인데, 그렇죠? 루트 플러스 루트인데 이따가 루트 마이너스 루트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가 반대인 거를 곱해줘야 됩니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루트 k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 분모 부분은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없어져서 1이 되니까 안 써도 되고 분자만 남게 됩니다.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이거 다 우리 수1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다 했던 내용들이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 요거 요 k 자리에다가 1부터 1, 2, 3, 4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3 집어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n을 넣어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도 보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지고,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데 보니까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게 남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항상 어떻게 남는다? 이게 대칭되게 남습니다. 대칭되게. 알겠죠? 네, 그래서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이너스 1하고 요게 남는 거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SN인 거지, 그치? 자, 부분합은 구한 거고요. 자, 부분합을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확인한다고 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요거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무한대를 넣어주 각각씩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각각 붙여주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1로 가겠지, 그치? 무한대 빼기 1은 무한대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한다. 그 부분합을 구해서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63페이지로 가서 자, 그러면 급수와 수열 사이의 관계 우리가 지금 이제 급수를 배웠고 앞에서 수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둘은 어떤 관계가 있냐? 두 극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급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서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한 거고 판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SN이 n 플러스 1분의 1이면 S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1에 수렴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급수는 수렴을 하겠죠. 자, SN이 n 제곱이면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급수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SN의 일반항을 A안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일반항은 알지만 부분합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부분합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단 말이야. 이런 경우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서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 앞에 예제들은 우리가 부분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부분합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급수의 수렴 발산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급수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극한값 그 수열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엄청 편해집니다. 이제 아까 위에서 원칙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줄 건데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돼도 이 결과는 꼭 외워서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외워서 우리가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해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은 SN-SM-1이었어요. 기억나죠? 이거 다 지금 수1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AN은 SN-SM-1다. 이렇게 되는데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수렴을 하려면 그쵸?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M-1도 수렴을 할 겁니다. 그쵸?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는데 우리가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의 수렴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1도 똑같이 수렴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는데 어떤 항보다 이게 하나 줄었다고 해서 이게 수렴하는 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SN이 수렴하면 SM-1도 똑같이 수렴을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수렴을 할 거니까 이 둘을 이용을 해서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요 an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게 각각 붙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 이렇게 써질 건데, 그러면 얘도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알파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외우면 굉장히 편해져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인데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수열이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요 반대 그 an이 0이라고 해서 수열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죠? 아닐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외울 게 많은데 천천히 하나씩 잘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그 반대되는 예제가 여기 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제들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안 되는 게 있다는 건 뭐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보다는 안 되는 거 하나만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하나만 설명해 주면 되니까 an이 n 플러스 n-1분의 1이라고 하면 리미트 an은 0인데 자 sn을 구해봤더니 요거 n이 되고 얘의 극한값은 무한대니까 그렇죠? n이 0이었지만 급수는 발산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열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됩니다.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얘기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외우라고 하는 게 정리되어 있는 거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입니다. 한글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따 써줄게 선생님이 뭐라고? 자,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오케이. 이번에는 그 대우인데요. 그 대우가 뭐야? 오랜만이네 이것도. 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명제가 있을 때 이거의 대우가 뭐가 되냐면 not P이면 not Q이면 not P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고 이걸 결론이라고 하죠. 그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명제가 있을 때 결론이 아니면 이게 not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다. 이게 대우입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서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이게 가정이에요. 그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이 아니면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이게 수렴한다의 반대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걸 알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뭐 부분합을 구해가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을 할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을 할 때 그거를 다 일일이 부분합을 구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서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건 무조건 발산이기 때문에 0이 아니면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0이면 이제 얘가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부분합을 구하고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해보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그 앞에 했던 그 복잡한 과정들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기 위해서 이게 추가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예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풀면서 자,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그냥 확인하려면 일단 그 수열의 극한값이 0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예제 11번 해보겠습니다. 11번. 자, 교재 64페이지에 예제 11번입니다. 1번에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해서 쭉 이렇게 더해 나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 그 수열의 극한값은 0이라고 했고, 그렇죠? 근데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발산하냐 물어봤으니까 이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그 an의 극한값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야. 0이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1번에 이 주어진 수열은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죠. 지금 계속 2씩 곱하고 있지. 그치?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 여기서 a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a는 2의 n-1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1제곱은 여기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지. 얘는 그러니까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지게 되고, 자, 2번도 확인해 볼게요. 2번. 그러니까 발산함을 보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0이 아니다는 요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고, 자, 2번은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7분의 4 더하기 9분의 5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일반항. 자, AN은 어떻게 돼요? 자, 얘는 1분의 1이니까 분수는, 그렇죠? 분수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요. 일반항 구할 때는 분자와 분모를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따로따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봐봐. 분자를 보면 1, 2, 3, 4 이렇게 첫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4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의 n번째 항은 n이겠죠. 그지? 이렇게. 자, 그다음 분모를 보니까 1, 3, 5, 7, 9, 1부터 시작하는 홀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n-1 이렇게 되죠. 1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2n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그 일반항 찾았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보는 거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마이너스 1분의 n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그쵸? 최고창의 개수의 비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일반항의 수열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0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분수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분자와 분모를 따로따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도 해볼게요. 3번. 한번 보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로그 2 더하기 로그 5 더하기 로그 6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쪽으로 올려주면 로그 2의 제곱이니까 로그 4입니다. 결국은 자,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2, 3, 4, 5, 6 이렇게 진수 자리가 1씩 커지고 있는 거죠. 2부터. 그래서 얘는 로그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일반항 구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보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가 무한대로 커지면 전체는 밑이 그 10인 얘는 상용 로그니까 얘도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렇죠?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항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수열이 발산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떤 급수가 발산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 일반항 그 수열 일반항을 나타내는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그 대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여기서 그 12번 예제 1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2번. 교재 65페이지에 예제 12번이에요. 12번에 보면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제곱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이 4일 때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잘 보세요.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거 급수죠. 자, 근데 급수가 4란 얘기는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일반항에 해당하는 건데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란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의 극한값이 0이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얘를 찾아내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요거는 아까 외우라고 했던 그 1번 내용이에요. 1번 내용. 그렇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마이너스 n분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리미트 극한의 성질로 각각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이렇게. 자, 붙이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 창이 최고창으로 같으니까 요거의 극한값은 최고창의 개수에 비해서 2분의 1일 거고, 여기 다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그쵸? 논리적인 부분만 탄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계산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 그런데 설명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복잡한데 생각보다 결과는 쉽고, 그래서 일단 결과를 외워서 풀 수 있게 연습을 한 다음에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로 넘어가서 급수의 성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의 성질을 하기 전에 앞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배웠었어요. 그죠? 지금 교재 66페이지예요. 교재 66페이지. 그죠? 교재 66페이지. 수열에 대한 기본 성질을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배웠는데 급수의 성질을 확인하기 전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을 잘 확인해야 돼. 이 차이점을 확인 안 하고 잘못하면 실수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아주 쉬웠어요. 그죠? 요 리미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돼. 아무데나. 그죠? 뭐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실수배든 나누기든 다 갖다 곱하면 됐죠. 기억나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는 그냥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수렴한다고 하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된다, 그런 거였는데, 자, 급수는 이게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각각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랬죠? 이런 거 안 되고, 근데 실수배는 가능합니다. 실수배는 갖다 곱할 수가 있고, 더하기 빼기에는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에는 시그마를 갖다 붙일 수가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돼요. 거기 이제 쭉 예제로 설명이 돼 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중요한 거는 결과를 외우시는 겁니다. 알겠죠? 결과를 외워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된 게 여기 67페이지에 이 부분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두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을 하면, 이것도 중요해요. 수렴할 때 수렴을 하고 그 합이 각각 s랑 s'이라고 하면,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야. 이것도 이렇게 c가 실수배가 돼 있으면 요 c를 앞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앞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는 요 시그마를 각각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 성질은 언제 쓸 수 있다? 실수배일 때, 실수배와 합차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곱하기 나누기에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급수의 성질 쓰실 수 없습니다. 그 시그마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알겠죠? 실수배나 그 숫자가 그냥 곱해져 있거나 아니면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시그마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급수가 시그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시그마 성질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요거만 이해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자, 67페이지의 13번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7페이지의 예제 13번이에요. 보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마이너스 2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3일 때, 그렇죠? 자, an의 그 급수랑, 그렇죠? 요 두 개의 급수가 각각 수렴을 합니다. an, bn에 대한 급수가. 자, 그때 1번 보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an 플러스 4b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지금 더하기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요 급수를 각각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써줄게요. 자,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a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bn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an의 3배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데 실수배 돼 있으면 요 시그마 앞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여기서 요 4도 요 bn의 실수배 돼 있는 거니까 요 앞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4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런데 위에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요거는 마이너스 2라고 했고, 그렇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3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2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이번에 보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an 마이너스 2b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각 붙여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각각 실수배 돼 있으니까 바로 빼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면 되게 빨라져요. 그냥 바로 빼볼게. 5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다음 마이너스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게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급수를 처음 배워서 급수가 뭔지 배워보고 급수를 구하는 원칙 부분합을 구해서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도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고 복잡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 그리고 일단 수렴하지 않는 거는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발산하는 거는 해볼 필요가 없는데 그냥 발산인지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그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거, 그렇죠? 그걸 확인을 해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그거는 해볼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극한의 기본 성질, 실수배나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그 시그마를 각각 갖다가 붙일 수가 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보면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내용은 많진 않았고요.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들만 잘 외워서 연습해 주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연습 잘 해주시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지금 수 원 부분도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복습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어려웠던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급수 처음 하느냐고 수고 많았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